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 대표 부재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된 지 석 달도 안 돼 맞이한 비상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밀려오는 졸음은 참을 수 없는가 봅니다. 이거 차 저한보다 와. 오빠 애가 오빠. 오빠 애가 왼쪽 싫어해가지고 오른쪽. 내가 여기 앉았다가 이미자 얼마나 혼났는지 내가 바로 들어왔어요. 일단 구석이 앉으려는데 여기 앉으려고 명령해서.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다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번부터는 이제 전당대회는 안 된다.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길을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다. 비대위를 하면은 이 대표가 못 돌아온다 하면 그건 반대다. 그런 비대위는 반대다. 중에서 비대위 전환 관련해서 좀 의견이나 이런 거는 대변인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당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 제1당, 제2당, 제3당이 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드는다는 희한한 정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 비대위원회가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지율을 모든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역전시켜놓고 떠나겠다 이렇게 일종에서 약속드렸는데 너무 빨리 와서 지금 그만둘 수도 없고 한 20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간담회 하시면서 그러니까 정책에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5세 취약의 장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학부모들에게 하나도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이 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애 없는 저도 놀랐습니다. 떨어지는 정부 지지율에 큰 거 한 방이 필요했나 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추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여 지난 7월 1일부터는 탄소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은 탄소 경제에 정치권의 때 아닌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한국 측 영접 인사가 나가지 않은 건 외교적 예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적 예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람에 대한 예의는 조금 뒷전으로 밀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악수 한번 해. 한 번만 해. Let's shake hand. 민주당에서 오늘 그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 관련 의전 참사 당해서 이런 비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입장 냈잖아. 의장 책임을 하고. 국회의장이 같잖아요. 미국 국회의장이잖아. 펠로시가. 미국 의회에서 방문할 때는 영접을 의회에서 나가서 합니다. 그게 세계 공통의 의전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나가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저는 뭐 대통령께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꼭 만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에 깊이 너무 빠져들지 않는 그런 측면의 고려를 하면 저는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어서 낸시 펠로시 미 합중국 하원 의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2015, we were able to take pride in passing the legislation in the Congress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legislation. It was, it had its, shall we say, friends, and it had some doubters, but we were not in doubt about that. I just mentioned. 네, 여기 오세요, 할머니.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 내 줘봐. 그러지 마세요. 이거 왜 이거 사람 죽인다. 이거 사람 죽인다 이거. 잠깐만 여기 다치세요. 안 넣나 이거? 안 넣나? 예. 일단 일어나시죠. 안 넣나? 이거 뭐야? 어디를 붙잡고? 이거 사람 죽인다. 지난달 초 해군 구축함인 최영함이 3시간이나 통신 두절이 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이 상황을 한 달이 지나서야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장관은 출장 중이어서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해명이 전시에서도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영함 7월 5일 날 3시간 동안 두절이 됐는데 사실입니까? 모든 통신이 두절이 됐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받았습니까? 그때는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예? 제21대 국회 국방기능의 첫 번째 일입니다. 최영함이 제주도 군에서 망망대해에서 3시간 동안 통신이 두절이 됐다는 것은 이건 큰일이죠.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을 수가 있고 또는 테러 세력에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장관도 그때 보고를 실시간에 못 받았잖아요. 예, 보고 못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시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 받았습니까? 제가 그걸 오늘 아침에 보고 받아서. 합참의장은 보고 받았나요? 예, 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지난주에 보고받았습니다. 지난주 이거 7월 5일에 일어난 건데 지난주에 보고를 받아요? 그럼 대통령도 모르고 있었겠네? 예,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무 태만이고요. 금방 최영함 3시간 교신 두절 사건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위원회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게 경천동지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아침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받았고 제가 지난 1주 동안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 언제 보고 받으셨냐고요? 제가 그걸 확인을 보고 못 받으신 거네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관이 어디 있었던지 간 이거는 지금 최근에 누가 저 휴가 가는데 왜 미국으로 휴가 가냐 그러니까 SNS에 다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데 지금 일주일간 지금 어디야 출장 갔다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장관님, 이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뉴스 뭐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보 공백이 발생을 했으면은 일벌백계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않을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하시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점심시간에 제가 다시 해군 참모차장에게 확인해 보니 이미 같이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언제 조사를 시작했답니까? 제가 언제 시작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시작을 그걸 했다고 모르시고 하니까. 어떻게 지금 장관이 사람의 소신은 본인의 역할과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소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건 좀 문제겠죠. 국회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언은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제가 예, 한 겁니까? 당연히 장관님이 하셨죠. 조선 해양 파업 관련해서 장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파업 이후 핵심 쟁점이 아마 손배 가압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관님 이 입장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장관님 왜 주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신 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한데 손배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 발언 기억나시나요? 그 말씀을 좀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언은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제가 예, 한 겁니까? 당연히 장관님이 하셨죠. 2016년 8월 30일. 노동조합운동을 하다가 구속되고 손해배상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당시에 5년 전에 말씀하셨던 장관님의 인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장관 되셨다고 주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손잡지 않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농성을 쓰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풀벌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합법적으로 벌어지는 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약속 한 번도 안 지키잖아요. 한 번도 못 지켰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원래는 그 여름휴가를 저도를 계속 갔다고 하는데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배우조서 때문에 좀 거제도라서 굉장히 노동에 대해서는 진심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 불법 파업 사태라고 규정하는 이 사태가 일어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답게 살 수 있게끔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왜 생산성이 안 오르느냐? 저는 노동 시간을 안 줄여서 생산성이 안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대기업의 행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이정식 사무처장님도 아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또 첨가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시죠. 저희는 그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동자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시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네요. 아주 그냥 짧게 요점을 잘 설명해줘서 많이 시간이 전략이 됐고 그렇지만 메시지 전달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잘해라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력한 당권 후보인 이재명 의원이 각종 의혹과 실언 논란으로 안팎의 공격을 받으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성 지지자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살짝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대표 후보자 세 분 서약서를 주시고 다음은 당대표 후보자 세 분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안된 데서 가시면 그걸 전에 따라가셨을 거예요. 안 들어오실 겁니다. 카드 무효로 참고인 조사받은 당사가 사망했는데 관련해서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녹화를 바꿔치기 한 분이 그분이라고 들어갔는데 이해될 수 있으신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 이 네 번째 극단적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님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릅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꼭 이제 드러놔야 되겠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무속인 여러분, 일부의 주술적 일탈에 대해서 여러분이 희생당하시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제 오늘 그냥 온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틀린 얘기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의 영향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서 그 프레임에 끌려가는 그야말로 우매한 대중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민주당의 당대표가 데려가는 사람이 뭐 언론을 탓하거나 무엇을 탓하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3월부터 이재명 걱정하며 댓글 정화, 밥가리, 이재명 덕질하고 살아요. 저희가 힘이 많이 되시는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무슨 왕이라는겨?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도라쩌 구독, 좋아요 기억하세요.